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진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 55세인데요. 28살 딸 수진이와 25살 아들 민규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3명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어요. 성인이 된 아이들이 엄마랑 여행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오늘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진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이제 성인이 된 자식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가서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거나 사실 이런 걱정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따라하시면 자식들이 먼저 또 가자고 조를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꿀팁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불평과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행 중에 불평하는 거요. 작년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일이에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데 아리알 기차가 정말 낡고 더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우리나라 지하철이 훨씬 깨끗한데 돈 많이 내고 왔는데 이런 기차를 타야 하나. 그랬더니 우리 수진이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성인이 된 자식들은 특히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창피해해요. 그리고 함께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어요. 다음날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입장하려고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다리 아파 죽겠네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러 오는구나. 우리도 곧 세계적인 명화를 볼 거야. 기다리는 동안 주변 건물들도 구경해 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게 보냈어요. 기억하세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가족 여행을 망치는 가장 큰 독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잔소리라는 독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부모들한테는요. 평생 아이들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여행 첫날에 실수를 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우리 민규가 짐 정리를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민규야 짐부터 정리하고 씻어.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엄마 여행 와서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규 오빠는 어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제 제 아이들은 성인이라는 걸요. 25살, 28살이면 이미 사회생활도 하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이들이 늦게 자든 늦게 일어나든 옷을 아무렇게나 입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엄마 빨리 나가요 라고 재촉할 정도였어요.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성인이 된 자식들을 진짜 어른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전적 비교와 가성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정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해외에 가면 더더욱요. 파리에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이 5유로인 거예요.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아이고, 커피 한 잔이 7,000원이나 해. 한국에서는 2,000원이면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민규가 엄마 여행 와서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게 정상 가격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뜨끔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계속 돈 계산만 하니까 여행이 재미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수진이가 기념품을 사고 싶어 했는데 에르메스 스카프가 300유로인 거예요. 우리 돈으로 40만 원 정도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스카프 하나가 40만 원이나 해. 그 돈으로 한국에서 옷 몇 벌 살 수 있는데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와 정말 예쁘다. 파리에서 산 에르메스 스카프라니 평생 기념이 되겠네 라고 말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런데 수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해해주니까 더 의미 있다고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진짜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려워요. 성인이 된 자식들과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날씨 이야기나 여행 일정 이야기만 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 내일은 어디 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우연히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궁전을 구경하면서 수진이가 엄마 옛날에는 왕과 왕비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너희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행복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민규가 엄마 그때 우리 때문에 포기한 것들 많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 포기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잘하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게 된 거죠. 아이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고 연애 고민도 털어놓고 앞으로의 꿈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정말 소중해요. 집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이 되면 여행 중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적응력도 떨어지죠.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콜로세움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 옷도 다 젖고 신발도 젖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수진이가 엄마 괜찮아요. 로마에서 비 맞는 것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래 맞다. 로마에서 비 맞는 거. 언제 또 경험해 보겠어.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호텔에 돌아가서 따뜻한 샤워를 하면서 오늘 정말 특별했다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비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지만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된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요. 여섯 번째는 다음 여행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갈 때쯤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음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유럽 여행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일본도 가보고 싶고 민규는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해 말에는 일본 가고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가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 전에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수진이가 엄마랑 여행 다니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가족 여행을 기대하게 되고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가족 여행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일곱 번째는 음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 나이 되면 입맛이 보수적이잖아요.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파리에서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를 먹어보자고 아이들이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이고 달팽이를 어떻게 먹어? 이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려다가 참았어요. 대신 와 이게 프랑스의 전통 음식이구나.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사실 맛은 별로였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진짜 파스타를 먹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던 스파게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민규가 엄마 이게 진짜 이탈리아 맛이에요. 우리나라 음식과 달라도 맛있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계 음식은 우리 입맛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요.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는 걸요. 프랑스 치즈도 처음에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권해서 먹다 보니까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현지 시장에도 갔어요.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시장에서 현지 사람들이 사 먹는 과일들도 사보고 길거리 젤라또도 먹어보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음식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성인이 된 자식들을 진짜 어른으로 인정하고 함께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저희 나이 되면 자식들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어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여행은 그냥 어딘가에 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자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예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나누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 깊어져요. 특히 저희 나이 되면 자식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결혼하면 더더욱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떠나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가족 모두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행 가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이제 자식들이 먼저 엄마, 언제 또 여행 가요? 라고 물어봐요. 다음 달에는 일본 교토로 떠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꿀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자식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꿀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